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진단하겠습니다. 한국 기득권 성체를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으로 상징되는 경제 권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이재용 구속과 새누리당 해체의 충격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은 더 이상 물리적 현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숫자가 필요하다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7%,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1%입니다. 민주당이 2배가 넘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에서 민주당은 41%, 한국당은 11%입니다. 민주당이 4배가 많습니다. 생활 수준 상위 및 중상위 계층에서는 민주당이 45%, 한국당은 11%입니다. 역시 민주당이 4배 많습니다.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22%, 한국당 지지율은 26%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수층 지지를 놓고 민주당, 한국당이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60대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5%, 한국당은 26%로 한국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을 합치면 30%입니다. 한국당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성체제는 재벌, 경제성장의 신화, 보수 우위의 지배적 담론, 공안기관, 관료, 그에 기반한 보수 과잉의 정치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보수정당입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을 바꾸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보수당은 경쟁하는 여러 당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연면이 계승되어 온 패권주의적 당입니다. 내적 통합에 의한 공고한 결속력, 지지 세력과의 긴밀한 유대감, 보수 지식인,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관의 확고한 일체감, 보수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결연한 의지, 불평등이 심화 사회적 불만의 확산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도 기성체제가 그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같은 한국 보수당의 강점 때문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수당이 보수세력 전체를 대변하고 지휘하는 정치사령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정치는 다른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닫힌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촛불혁명이 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정치 사령탑을 직격해서 한 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보수당은 더 이상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지지층은 흩어졌습니다. 유력 후보의 부재라는 우연적 요인도 겹쳤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전환기적 사건이 일어났는지 새누리당이 헤아릴 줄 안다면 스스로 정치 무대에서 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이름 하나 바꾸고는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대표할 세력이 필요하니 그 몫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동물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오야마 대학원 교수인 후쿠오카 시니치가 쓴 생물과 무생물의 사이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쥐의 췌장 유전자를 조작해서 특정 단백질을 제거한 뒤 췌장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쥐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것을 보충하거나 우회해서 그 자리를 메움으로써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반응성과 가변성이 생명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쥐는 평형점을 이동해 조절할 줄 알았던 겁니다. 한국 정치라는 몸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라는 장기를 제거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수 없는 한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대한보수가 자생적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정치를 생물에 비유하지만 그게 문학적 표현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의당, 민주당 등 야당 내에서 보수를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습니다. 안희정의 부상도 그와 관련해서 성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정치 세력의 일부가 죽어가는 낡은 보수를 대신하려는 현상은 한국 정치도 생명체처럼 평형을 추구하는 자율 조절 체계라는 걸 말해줍니다. 아무리 한국 정치가 문제라 해도 지만도 못하겠습니까? 한국당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당이 없어도 보수 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굿바이 하고 뒤안길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보겠습니다. 프리온 단백질을 제거한 쥐와 프리온 단백질 일부만 변형한 쥐에 대해 각각 광우병 소의 뇌를 주입했습니다. 프리온이 본래 기능을 잃을 때 광우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리온을 제거하면 당연히 그 기능도 사라지므로 프리온 제거 쥐가 광우병 증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했습니다. 반면 프리온 단백질을 일부 변형한 쥐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이상 행동을 하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프리온이 없으면 대체 기능이 가능하지만 일부 변형 형태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교란을 일으켜서 생명체 전체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적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서 새 보수의 싹을 자르고 한국 정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박근혜라는 교란 요인도 있습니다. 헌재 탄핵 뒤에 박근혜가 감옥에 있든 밖에 있든 극단적 보수의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징 권력이 된 박근혜가 이젠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세력화를 꾀한다면 재탄생하려는 보수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함께 공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보수를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단 이래 이 나라의 실질적 지배권을 놓아본 적이 없는 보수입니다. 약화됐다 해도 여전히 지역 근거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강자이고 언론 권력이며 공안기관의 실질적 주인입니다. 간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보수의 실패와 분열이 계속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래전 영화관에서 터미네이터 2를 볼 때가 생각납니다. 액체 금속으로 만든 살인 로봇 T-1000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공포도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에 빠져들 바로 그 순간 흩어진 금속 조각들은 액체로 변했고 이 액체가 서로 합쳐져서 순식간에 복원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 보수, 한국당, 바른정당도 다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당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제도화하는 선거법 개정, 즉 비례대표제 확대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대여 투쟁의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이들 세력들이 합체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명예회복 투쟁에 나선 박근혜가 구보수를 끝장내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보수 세력 전체가 터미네이터 T-10처럼 재건될 수도 있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라질 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보수의 미래 상당 부분은 다음 정권이 성공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국정 성공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충족한다면 구보수 활동을 억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촉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이 잘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정치권이 진보의 방향으로 이동하기보다 전반적 보수화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정체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의 3분 구도가 바람직하지만 지금 보수와 중도 중심의 정치 지형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변화에 대한 낙관을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지구는 총알보다 33배나 빠른 속도로 우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구의 속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역시 변화의 일부이면서도 정작 변화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풍경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만은 확실합니다. 그동안 어떤 게임에서도 대체로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고 지는 자는 항상 졌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샤브로스키는 민주주의는 경쟁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도화된 체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에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치 체제가 반응성이 있는 체제, 각각의 잘잘못에 따라 평가받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이대근이었습니다.